늙는 것을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소중히 하자. 이것은 행복한 노년과 불만족스러운 노년을 구분하는 하나의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며 인생을 완수하고 싶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이런 행복한 고령자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오늘은 초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이 들어가면 좋은지, 나이 들미 두렵지 않은 삶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와다 히데키의 70대의 행복한 고령자입니다. 저자는 고령자 전문 정신과 전문의로 30년 이상 노인 의료에 종사해 왔으며 70세가 노화의 갈림길, 80세의 벽 등 다수의 책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저자는 70대는 노화와 싸우는 시기이고 80대 이후는 노화를 받아들이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평균적으로 노화의 갈림길이 정해지는 연령이 남성은 73세, 여성은 75세라고 하는데요. 인생 최후 활동기인 70대를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보내면 80대, 90대까지 노화 지연 상태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해서 누구나 100세를 맞이하는 건 아니죠. 100세까지 산다고 해도 어떤 이는 병실에 누워 오랜 시간 아픈 채로 살아가고 어떤 이는 90이 넘어서도 사회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건강의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죽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노화가 시작되는 40대부터 나이대별로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특히 70대가 인생 최후의 적극적 활동기이고 인생 100년 시대의 황금기라고 말하며 70대를 의학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방법, 이를테면 어떤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가지면 좋은지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죽는 그 순간까지 나이 들미 두렵지 않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다 히데키의 70대의 행복한 고령자,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며 남성은 73세, 여성은 75세가 노화의 갈림길. 최근 조사에 의하면 평균 수명은 남성이 81.64세, 여성이 87.74세입니다. 이는 몇 살까지 사는가라는 평균 연령을 나타내는 동시에 정확히는 몇 살에 죽는가에 대한 평균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질병 치료하며 사는 기간으로 남성은 9년간, 여성은 12년간, 이 수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질병이나 치매 등으로 병상에 누워 다른 사람의 병간호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평균 연수를 나타냅니다. 건강 수명이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자립할 수 있는 연령을 의미하는데 그 연령은 남성이 72.86세, 여성이 75.38세입니다. 즉 평균적으로 남성은 73세, 여성은 75세에 다른 사람의 병간호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질병이나 치매로 병석에 완전히 드러눕게 될 수준은 아니라도 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없게 되기 시작하는 평균 연령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남성 9년간, 여성 12년간은 평균 수명에서 건강 수명을 뺀 수치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제 인생 100년이라고들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100세 시대라고 해도 모두가 90세, 100세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90세, 100세를 맞이한다고 해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병간호를 받으면서 병석에 누워 지내기만 하거나 치매가 되어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앞서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만 가능하면 그 차이를 단축시켜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 중에는 건강 수명의 평균치를 넘어서고도 원기왕성하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는 건강 수명의 평균치를 넘었다고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나아가서는 지금부터의 인생을 한층 더 만족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더하기 의료를 추천합니다. 사실 저는 건강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30년 이상 고령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진료해 왔습니다. 그동안 치료한 환자는 6,000명이 넘고 요양시설이나 노인홈 등 병원 이외 시설까지 포함하면 모두 10,000명이 넘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건강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수명이 늘어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령이 될수록 생활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진단 같은 것은 받지 않는 편이 좋다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진단이 수명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다면 왜 현재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이렇게나 긴 것일까요? 아마 지금 평균 수명 가까이 살고 있는 남성은 과거 회사원이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건강진단도 정기적으로 받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대를 살아온 여성은 대부분 전업주부들이었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건강진단을 받을 기회가 적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진단이 정말 효과가 있었다면 여성에 비해 남성의 수명이 늘어나야 정상인데 이상하게도 실제 통계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현재 80대, 90대 건강한 여성들의 말을 들어보면 태어나서 건강진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진단을 받으면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들의 믿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강진단에서 이상치가 나오면 의사는 땡땡을 삼가세요 라고 지도합니다. 즉, 현재의 생활을 바꾸어서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것을 빼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정도의 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은 빼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생기 넘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오히려 부족한 것들을 더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염분이나 혈당치, 콜레스테롤이 건강진단에서 기준치가 초과되었다고 지적하는 경우는 있어도 부족할 경우의 나쁜 점이 언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영양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령자를 전문으로 진료해온 경험으로는 나이가 들면 부족한 것보다 좀 많은 듯한 편이 낫다는 것입니다. 즉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빼기 의료보다 더하기 의료가 현명하다는 것이죠. 고령자가 생각해야 할 것은 부족한 영양을 잘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포의 염증을 막고 몸의 산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체의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해야 실현 가능합니다. 70세부터는 단순한 고령자가 아니라 행복한 고령자가 됩시다. 당연한 것이지만 사람은 각자 나이도 체형도 다릅니다. 성격이나 사고방식도 다르죠. 생활환경, 일, 가족 구성도 다릅니다. 개개인들은 전혀 다른 인생을 걸어온 온전히 별개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결국 죽어간다는 것인데요. 이것만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한 길입니다. 죽을 때 좋은 인생이었다, 고마웠다고 만족하며 죽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만족스럽지 못한 길입니다. 아,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라든지 어쩌다 이런 지경에 라고 후회하며 죽어가는 길입니다.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그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죽을 때 만족하며 죽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잘 생각해보면 그것은 한 가지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늙는 것을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소중히 하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복한 노년과 불만족스러운 노년을 구분하는 하나의 경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란 본인의 주관에 의한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령 자신의 늙음을 한탄하며 저걸 못하게 됐네, 이것밖에 남은 게 없네 라고 안 되고 없는 것을 헤아려고 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자신의 늙음을 받아들이면서 아직 이건 할 수 있지, 저것도 남아있네 라며 되고 있는 것들을 소중히 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지금까지 저의 임상 경험으로는 되고 있다며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해 보였고, 가족이나 주위에서도 함께 즐거워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65세 이상을 고령자, 75세 이상을 후기 고령자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어쩐지 기계적인 분류라는 느낌이 들고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좀 더 밝고 희망적으로 부르는 방법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기에 다음과 같이 제안할까 합니다. 즉 70세를 넘어서도 즐겁고 충실한 생활을 지내고 있는 사람은 단순한 고령자가 아니라 행복한 고령자로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면 따뜻함도 있고 나이 드는 것에 희망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며 인생을 완수하고 싶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행복한 고령자가 아닐까요? 70대 인생 최후의 적극적 활동기. 자립할 수 있는 최후의 시기. 제 생각으로는 70대의 활동적인 사람은 병간호가 필요한 시기를 80대 후반에서 90대까지 늦출 수 있는 반면 이 시기에 활동적이지 못하게 되면 그대로 다리 허리가 약해져 걸을 수 없게 되고 치매와 같은 상태가 되며 집안에만 틀어박힌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70대는 그런 갈림길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70대 이후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남편이 무직이기 때문에 부부가 하루 종일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충실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황혼 이혼을 결심한다면 보통은 60대까지 해야 하고 70대 이후의 이혼은 역시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령 이혼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남성 호르몬 분비량의 차이 때문에 아내는 친구들과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서 집에 붙어있지 않게 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의욕이 떨어진 남편은 집에서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혼자서 지내야 하게 되고 게다가 신체나 뇌를 사용하지 않아 그 기능이 떨어지는 위험도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특히 남성들께 몇 번이라도 강조해 두고 싶습니다. 정년 후에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장기든 노래방이든 시를 읊든 뭐든지 관계없이 빠른 시일 내에 찾아두기를 바랍니다. 한편 다른 사람이 즐거워해주고 내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안티에이징이나 치매 예방의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자원봉사도 있고 손자에게 공부나 운동을 가르치는 것도 추천합니다. 지역 어린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것도 좋을 것이고 본인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것은 70대가 된 이후 무엇을 할까에 대해 그 이전의 단계에서 미리 결정해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0대 정년 전후 계속 해오고 있던 것은 70대가 되어도 계속 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것을 70대에 시작한다는 것은 역시 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70대 이후는 개인차를 받아들이자. 70대가 되면 해당 인구의 10%가 치매가 됩니다. 나머지 90%는 두뇌 기능에 문제가 없어서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차이가 이전에는 볼 수 없었을 정도로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70대는 외관상으로나 사회적 지위 등 사람마다 자신을 둘러싼 상황들이 크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저 친구에 비해 나는 하고 열등감을 느끼기 쉽고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이 큰 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70대에게 개인차를 인정한다는 것은 노화를 받아들인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는 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본인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몸부림치며 괴로워하기보다는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며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편이 훨씬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일을 하고 있는 편이 좋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편이 좋다, 외모가 젊게 보이는 편이 좋다 라고 했던 50대, 60대까지의 가치관에 계속 얽매여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남들과 비교하기보다 자신의 삶을 모색하는 편이 현명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70세부터는 부족한 것을 채우는 건강법. 의사는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지만 건강해지는 방법을 모른다. 노화 예방이나 건강한 장수 방법을 누구에게 배우면 좋을까? 라고 하면 적어도 의사는 아니다 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의사는 질병을 치료하고 이래서는 이런 병이 생깁니다 라고 말해줄 줄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보다 건강하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의사는 병을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전문가이지 행복한 노후를 구축할 방법이나 활기차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는 뛰어난 조언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상태를 어떻게 해서든 메워서 다시 제로, 즉 평지 상태로 만드는 것이 의사의 역할입니다. 혹시 의사가 건강에 대한 언급을 한다 해도 자칫하면 하면 안 되는 것들의 모음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평지에 있는 사람이 보다 윗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추천합니다. 저것이 좋습니다. 라며 해야 할 것을 더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건강에 대해서는 누구를 모범으로 삼으면 지금보다 더하기를 많이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이 든 것을 느끼지 못하는 활기찬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보기에 젊고 활기찬 80대 사람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봅시다. 분명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 속에 행복한 고령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힌트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70대야말로 고기를 먹어야 한다. 70대는 젊을 때부터 신체를 움직였던 사람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 간의 격차가 커지게 되는 시기입니다. 20대, 30대 때는 스키를 타다가 넘어져 다리 골절로 병원에 한 달간 꼼짝없이 누워 지내는 생활을 했다고 해도 태어나면 금방 평소처럼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70대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병상에 누운 시간이 계속되면 근력이 저하되고 골절이 치료된 후에도 일어서기, 걷기 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에 지장이 초래되어 요양 서비스를 받아야 할 리스크가 높아져 버립니다. 이러한 로코모티브 신드롬, 운동 기능 저하 증후군이 눈에 띄는 것도 70대부터의 특징입니다. 70대야말로 의식적으로 신체를 움직여줄 필요가 있지만 전두엽이 위축되고 동맥경화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매일의 식사를 통해 남성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고기나 콜레스테롤을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중요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재료이기도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된다고 이것을 감소시키는 것은 호르몬 의학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역효과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여성 호르몬을 보충하면 골다공증이 되지 않는다. 여성의 경우는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활기가 넘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다른 한편으로 여성 호르몬의 감소에 따른 문제도 없지 않은데 피부에 윤기가 없어지고 골다공증의 원인이 된다는 것 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이나 산책 등으로 햇볕을 자주 쬐고 비타민 D가 많은 음식을 먹는 등 매우 상식적인 것들을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햇볕을 제대로 보지 않은 생활이 오래 지속되면 우울병이 되기 쉽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광욕은 우울병이나 불면증을 예방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등 70대 여성에 딱 맞는 건강법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성호르몬은 성별을 불문하고 호르몬 보충요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을 걱정하는 사람도 적지 않지만 특별한 원인 없이 몸이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갱년기의 고통을 빨리 없애주고 부작용도 비교적 적은 요법입니다. 인생의 질을 중시한다면 호르몬 요법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안티에이징이란? 성룡 등 중국, 홍콩 출신 영화배우들의 노화 예방 주치의이자 안티에이징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프랑스의 클로드 쇼샤르 의학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쇼샤르 박사는 마른 체형이 가장 좋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먹어도 살찌지 않았던 시절의 몸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중시하는데 저도 이 점에 대해 강력히 찬성합니다. 30대 중반을 지나면 이전과 똑같이 먹는데도 체중은 증가합니다. 헬스클럽 등에서는 이것을 나이와 함께 근육량이 줄어 기초 대사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쇼샤르 박사는 그보다는 어떤 형태의 노화 현상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젊을 때 건강하게 활동했던 장기와 세포들의 기능이 저하되어 지방을 축적하기 쉽게 됐다는 것입니다. 살이 찌는 체질은 노화가 진행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쇼샤르 박사는 안티에이징을 실현하기 위해 몸의 산화를 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산화에 의해 몸은 확실히 낡아져갑니다. 마치 금속이 산화되어 녹이 스는 상태를 떠올려 보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산화의 원인은 세포의 염증입니다. 즉 세포의 염증이야말로 노화 진행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염증은 이 세포막에 손상이 생긴 상태입니다. 쇼샤르 박사는 세포막 염증의 원인으로서 만성형 알레르기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쇼샤르 박사의 가설은 만성형 알레르기가 장의 염증을 일으키고 산화를 진행시켜 장의 투과성과 장내 세균의 균형에 악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급성형 알레르기처럼 눈에 띄는 증상이 나오지 않아서 알아채기도 어려워 문제시 되지 않을 뿐입니다. 기껏해야 왠지 몸이 나른하다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정도입니다. 방귀 냄새가 심하다라는 증상도 간과해버립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노화는 분명히 진행되어 갑니다. 쇼샤르 박사의 방법은 보통은 알아채지 못하는 알레르기를 찾아내서 원인 물질이 되는 음식을 피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몸의 산화를 억제할 수 있고 노화를 저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를 위해 쇼샤르 박사의 클리닉에서는 만성형 알레르기를 조사하는 혈액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 검사까지는 하지 않는다 해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먹은 음식을 전부 적어두었다가 몸이 나른하거나 왠지 기분이 나빠졌다는 느낌이 들 때 몇 시간 전 먹었던 음식 종류를 확인해 보는 것이죠. 걱정스러운 증상이 나오기 전에 항상 같은 음식을 먹었다면 그것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알레겐일 가능성이 높은 셈입니다. 몸을 산화시키지 않는 식품들. 매일의 식생활에서 누구에게라도 권할 수 있는 것은 산화를 막아주고 노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더하기 건강법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포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로 대표되는 오메가9 오일을 들 수 있습니다. 쇼샤르 박사 자신도 올리브 오일을 가지고 다닐 정도로 올리브 오일 신봉자입니다. 그리고 와인에 포함된 폴리페놀은 심근경색증 사망률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입니다. 와인 애호가인 저도 이것이 맞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안티에이징으로서 음식의 가능성. 쇼샤르 박사 이론의 주축은 적기의 영양 공급입니다. 즉, 장기의 활동 시간에 맞춰 최적의 식사를 하면 내장 부담이 줄고 세포 염증도 적게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바로 먹는 순서입니다. 요컨대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 혈당치가 갑자기 올라가서 인슐린이 대량 분비되고 인슐린이 혈당치를 내리면 이제 혈당치가 올라가기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혈당치의 급격한 변동은 내장에 큰 부담이 되어 세포의 염증을 유발시킵니다. 식사는 우선 단백질부터 라고 기억해두면 간단합니다. 단백질을 조금씩 먹어서 간장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밥, 마지막에 디저트 순으로 식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식사하면 혈당치가 서서히 오르기 때문에 내장에도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더하기 의료의 실천 1. 어떤 영양을 얼마나 먹어야 하나? 지금까지 봐왔던 내용을 전제로 더하기 의료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느 연령이 되면 어떤 영양이라도 극단적으로 과잉 섭취하지 않는 한 부족한 것보다 많은 편이 좋다는 것이 노화 예방의 대원칙입니다.
실제 평균 여명에 대한 대규모 조사 결과 40세에 BMI 25에서 30인 약간 살찐 사람이 가장 오래 살고 비만인 사람도 마른 사람보다 6년에서 8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자에서는 더욱 현저해져서 영양이 부족하면 허약 상태가 되어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기 일보 직전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선 3대 영양소 중에서 중년 고령 이후 특히 중요한 것은 단백질입니다. 우울증 예방을 위해 세로토닌의 재료인 트립토판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그 재료가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근육량 유지에도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도 노화 예방에 중요합니다. 면역세포의 재료이며 뇌로 세로토닌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과 콜레스테롤은 함께 섭취할 수 있는 것이 육류로 중년 고령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지방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체지방을 지나치게 줄이면 체온이 내려가고 면역 기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생선 지방에서 유래한 DHA, EPA, 올리브유와 들기름 등의 알파-리놀렌산을 함유한 지방을 섭취하면 신체 산화 예방 및 동맥경화 예방, 그리고 뇌신경세포 활성화로 이어집니다. 또한 미량 물질 부족도 노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 중요한 미량 물질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더하기 의료로 섭취할 영양소, 미량 물질. 아연, 면역 시스템 활성화, 남성 기능 유지, 단백질과 DHA 합성, 성장 호르몬 활성화의 필수. 아연을 많이 함유한 식품. 굴, 멸치, 돼지간, 소 허벅지살, 호박, 구운 김. 크롬, 당질 및 지질 대사에 필요, 인슐린 분비 조절. 크롬을 많이 함유한 식품. 청태, 파래, 우뭇가사리, 다시마, 바질, 파슬리. 셀레늄, 항산화 작용, 면역 시스템 활성화, 간장 보호. 셀레늄을 많이 함유한 식품. 다랑어류, 겨자, 돼지고기, 소고기. 망간, 뼈의 발육, 당 지질 대사, 피부 대사 등 효소 반응에 필수. 망간을 많이 함유한 식품. 향신료, 차, 시나몬, 클로브, 생강, 녹차. 더하기 의료의 실천 2. 보충제. 미량 물질은 식품을 통해 충분히 섭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항산화 물질이나 오메가3,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유기물질 등은 부족하기 쉬워서 보충제를 통해 간편하게 섭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주요 보충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더하기 의료로 섭취할 영양소, 보충제. 은행, 신경 전달 물질의 활성화, 치매 예방에 도움. 1일 100에서 200mg. 비타민 B3, 성호르몬 및 신경 전달 물질, 생성효소들의 보호소 역할. 1일 1000mg 정도. 비타민 C, 강력한 항산화 작용, 면역 시스템 지원, 콜라겐 생성 지원. 1일 500에서 1000mg. 비타민 E, 강력한 항산화 작용, 생체막 기능의 정상 유지. 1일 100에서 500mg. 아연, 앞의 표와 동일 1일 10mg 정도. 셀레늄, 앞의 표와 동일 1일 30에서 100 마이크로그램. 크롬도 앞의 표와 동일 1일 10에서 100 마이크로그램. 망간도 앞의 표와 동일 1일 4에서 10mg. EPA, DHA. EPA는 1일 200에서 1000mg. DHA는 1일 150에서 1500mg. 아세틸 카르니틴, 에너지 생성작용, 세포 퇴화 방지. 1회 500mg씩 하루 2회. 알파 리포산, 산화 물질 제거 작용. 1회 300mg, 하루 1회에서 2회. 레시틴, 기억력 학습 능력 향상. 1일 150mg. 코엔자임 Q10, 세포의 에너지 생성, 심혈관계 건강 유지. 1일 60에서 400mg. L-글루타민, 피로회복, 졸림 억제, 신경 전달 물질 자극. 1일 2에서 4g.
멜라토닌, 수면 사이클 조정, 강력한 항산화 작용, 자기 전 1회 3mg, 프로바이오틱스, 장내 좋은 구균을 증가시킴, 적당량. 70대는 인생 100년 시대의 황금기. 단번에 늙지 않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지금의 70대는 원기 왕성하다고 해도 이 나이대만의 위험도 많이 안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위험이 의욕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뇌기능과 운동기능을 유지하는 데는 계속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40대, 50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누워 지낸다고 해서 그 즉시 뇌기능과 다리, 허리가 쇠퇴하진 않지만 70대가 그렇게 한다면 곧바로 노쇠해버립니다. 70대는 의욕적으로 신체를 움직이거나 두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요양 서비스 대상이 되어버리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고령자들이 알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70대가 되면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어도 의욕 저하가 진행되어 활동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흥미를 갖지 못해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외출도 싫어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의욕 저하야말로 노화의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질병과 부상을 계기로 늙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의욕이 감퇴하는 것이 요인이 되어 갑자기 늙어버립니다. 이러한 의욕 저하가 현저해지는 때가 바로 70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80대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70대에 얼마나 의욕 저하를 막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70대, 몸에 익힌 습관은 이후의 인생을 구해준다. 70대의 뇌기능과 신체 기능을 의식적으로 계속 사용하면 80대, 90대가 돼도 요양 서비스 받는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우선 활동 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의욕 저하를 피하고 전두엽과 남성 호르몬 활성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사용하는 습관 만들기가 중요합니다. 70세 전후에 많은 사람들이 일에서 은퇴하게 되면 이렇다 할 신체 움직임이나 두뇌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즉 이 시기부터 의도적으로 뇌를 쓰고 신체를 움직이려는 것을 습관화하지 않으면 뇌기능도 운동기능도 더 이상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70대의 습관 만들기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70대 시작한 습관은 80대 이후 그리고 생애 끝까지 계속됩니다. 예를 들면 70대에 평소 걷겠다고 마음먹고 산책하는 습관이 든 사람은 그것을 80대가 돼도 계속합니다. 수영을 하겠다, 등산을 하겠다고 70대에 결심하고 습관화시킨 사람은 80세가 돼도 체력이 있는 한 계속합니다. 등산할 수 없게 되더라도 그것을 대체할 무언가를 해서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가짐만은 평생 계속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연극 관람, 그림, 바둑, 장기, 시 등의 취미 활동도 70대에 습관화시켜두면 80대가 되어도 이를 그만두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70대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80대가 되어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80대에는 신체 기능이 70대보다 떨어지고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의욕도 더욱 감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 때와 비슷한 신체 기능과 의욕이 남아있을 70대 동안에 좋은 습관을 몸에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뇌 노화 방지를 위해 생활 속의 변화. 전두엽의 위축은 사실 40대부터 이미 시작합니다. 위축이 점차 진행되면 50대, 60대부터 고집이 심해졌다, 외골수가 됐다, 화를 잘 낸다는 경향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70대가 되면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해지고 어떤 것에도 의욕이 나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하지 않게 되고 만나던 사람들도 안 만나고 집에만 틀어박혀 활기라곤 조금도 없는 생활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두엽의 노화를 막고 의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두엽의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변화가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두엽이란 아는 범위 외의 것에 대처할 때 활성화되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매일 단조로운 생활을 반복하면 전두엽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쇠퇴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일과 자원봉사, 취미 모임 등 밖으로 나갈 용건들을 일상생활 속에 만들어 넣는 것이 단조로운 생활을 보내지 않기 위한 가장 간단한 해결책입니다. 외출하면 누군가를 만나고 생각지 못한 일에 부딪히기도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전두엽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일상생활에 어떻게 하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하고 실천에 옮겨봅니다. 우선은 작은 것부터 생활 속 변화를 만들어 보십시오. 간단한 것이라면 몇 가지라도 새로운 체험을 생활 속에 넣을 수 있습니다. 루틴을 피하자. 일상생활 속에 루틴을 가급적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코스를 산책할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은 처음 가는 길로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전철을 타거나 차를 타고 조금 멀리 나가 모르는 곳에서 산책을 하면 전두엽은 풀 가동하게 됩니다. 요리도 전두엽에 자극이 됩니다. 70대 남성 중에는 지금까지 거의 요리를 해보지 못한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간단한 요리부터라도 좋으니 한번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경험은 전두엽 노화 방지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니까요. (70대) 행복한 고령자 읽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행복한 고령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